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이분들은 누굴까요? 평균 수명 58.8세, 대한민국 공무원 집단 중 최저 수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직장은 어딜까요? 1300도 불길 속입니다. 네, 대한민국 소방대원들 이야기인데요. 최근 경북의 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분들이 어르신 부부를 구조했습니다. 어르신이 집안에 전 재산 1,500만 원이 있어 라고 하시자 주저없이 또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불철주야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느라 애쓰시는 소방대원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11월 11일 소방대원분들 생각해서요. 오늘 불금이란 표현은 안 쓸게요. 금요일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폐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너무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어오면서 이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게 됐는데 신고 내용은 어머니와 연락이 안 돼서 집으로 찾아갔더니 어머니가 숨져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사건이 지난 9월 말 저녁 7시가 다 된 시각이었는데 네.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상태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발견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성의 아들이었고요. 당시 숨을 거둔 지 꽤 시간이 지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사망자는 이 빌라에서 동거인 없이 혼자서 계속해서 지내온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허. 처음에 이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사건이 이제 단순 변사로 처리되는 듯해 보였는데 국가수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이 사건이요 살인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 사건이 물론 지금 시신으로 발견된 자체도 끔찍하고 안타깝습니다만 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을까요? 무슨 외부 침입 흔적 뭐 등등등을 봤을까요? 구자령 변호사님. 일단 사망에 대해서는 원인을 이제 규명을 해야지 사건에 의한 사망인지 아닌지를 다룰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근데 아들이 어머니랑 발견했을 때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아들이 진술했을 때 나는 최근까지도 어머니하고 연락을 했다. 이게 좀 이상하다. 시점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요? 예. 그래서 경찰로서는 그럼 사망 시점이 언젠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국과수에 이제 변사체 검시를 요청을 했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네. 안에서 유독성 화학 물질이 발견이 됐고 이게 좀 장기간에 걸쳐 몸에 축적이 돼서 그게 사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라는 사망 원인이 드러났고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살인의 의심이 있는 것이잖아요. 어머. 그래서 주변 CCTV와 이 주변인들 중에서 과연 이런 유독성 물질을 구입한 사람이 누굴까 아하. 찾아보니 네.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세상에. 긴급 체포를 하게 됩니다.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전현 평론가님 딸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예, 이 30대 여성 본인의 어머니가 먹는 음식에 장기간에 걸쳐서 화학 약물을 넣었다고 하고요. 세상에. 결국 이 어머니 약물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가족 간의 다툼이 커져서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만 장기간 이런 약물을 넣었다라는 거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인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인지 참 보고도 답답해지는 사건입니다. 친딸이 자신의 어머니를 화학물질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게 도저히 듣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주변 분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하나 딸하나지 옷장 사오고 가당된가 뭐 그것도 하고 보면서 그 뭐 가시고 장사로 가면서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는 어느 때 들어온지를 몰라. 시집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사고 나고 난 게 딸이 사고하고 사이가 안 좋다 한다고. 여기서 살다 싶었다 그래요. 딸이. 아니 최근에 친정 자기 집에 살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딸이. 그런데 이 범행 일체, 범행 과정을 경찰이 어떻게 밝혀냈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아까 구자령 변호사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뭐 사체 그 사망 추정 시각을 보면 한참 전인데 그 이후에 이 아들이 엄마가 문자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설명되죠, 그게? 귀신이랑 한 건 아닐 거 네. 아니에요.
그걸 결국 누군가 제3자가 그 문자 메시지를 했다라는 거를 일단은 경찰은 이제 의심을 한 거고 현장에서 당연히 그러면 이 피해자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나와야 되는데 휴대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딸을 이제 추궁을 하면서 휴대전화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CCTV를 보면서 또 거기다가 본인이 소위 말하는 아까 화학약품 같은 거를 구매하는 내역 같은 것들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제 경찰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궁을 하니까 네. 결국 내가 그랬다라고 자백을 했고요. 본인의 주거지에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갖다 놓은 겁니다. 세상에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격이요. 이게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이 딸은 생각했을까요? 구자령 변호사님. 그렇죠. 이게 수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오랫동안에 걸쳐서 범행을 저질렀던 걸 알 수 있는데 세상에. 그 아들이 어머니의 안부가 걱정이 되니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문자를 보내면 답이 와요 또. 이게 뭘까? 근데 아들은 의심 없이 이제 장기간 보내다가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 목소리를 들으면 다 대번에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자로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 없게끔 하면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시간을 번 겁니다. 어허. 그러는 동안에 심지어 어머니의 시신은 부패 상태까지 진행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망설임 없이 진행했던 그 섬찟함과 함께 이거를 감추기 위한 행동마저도 이건 정말 패륜 범죄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천륜을 저버리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잖아요. 악마잖아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물이 나왔고 약물을 딸이 먹인 걸로 저희가 확인이 돼서 체포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사망을 했고.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가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럼 이 딸은 왜 이런 짓을 천륜을 저버리는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이 딸이 동기를 밝혔는데 바로 자신이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제 실토를 했는데 경찰이 이 여성이 사전에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거, 그 사실을 이제 확인을 했고 네. 그런데 사망보험금은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죽음을 통해 보험금을 타낸다고요? 그 돈이 목적이었어요, 정말로? 오늘 이 천륜을 저버린 짐승 악마 같은 이 여성, 오늘 영장 실질심사 출석했어요.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진 어머니께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 그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나요? 어머니인 척 남동생에게 문자 보낸 거 사실이신가요? 그 화학물품 어디에다가 섞어서 어머니께 계속 이렇게 드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말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혹시 백성문 변호사님, 저 여성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무슨 묵비권이나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면 밝혀내기가 어려운가요? 죄를 묻기 어려운가요? 아니죠. 뭐 지금 일단 사건 전모는 완벽하게 다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언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에 뭐 묵비권 행사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 오늘 오후 한 2시에 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는데 네. 뭐 아마 곧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은 나올 거고요. 일단 이 여성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일단 경찰에서는 언제 범행을 했는지, 어떤 경위로 범행을 했는지, 범행 동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이제 정확하게 이 사안의 전모를 밝힐 거고요. 네. 다만 지금 어머님의 사망보험금을 노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망자의 정확한 사망보험금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말로 억울한 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더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혀내야 될 거예요.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진짜 기분 전환해야 됩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운동뚱?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김민경? 이 이름 들어보셨나요? 하재근 평론가님. 김민경 씨라고 개그우먼이거든요. 네. 굉장히 유명한 개그우먼인데 이 개그우먼이 사격대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설마요? 국제 사격대, 일반 사격대회도 아니고 국제 사격대회인데 개그 사격대회 아니고요? 국제 사격대회인데 아하. 태극마크를 달았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머.
국가대표 자격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국제 사격 대회가 뭐냐면 오는 19일에 태국에서 열리는 건데 네. 2022 IPSC 국제 실용 사격 연맹 핸드건 월드십 대회인데 이 대회가 100여 개국에서 1,600여 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격 대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김민경 씨가 네. 사격 배운 지 1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IPSC 레벨 4단계를 취득한 다음에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이번에 태극마크를 달고 사격대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아니 대박 사건입니다. 사격용 총을 1년 동안 잡은 지 1년 만에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단다고요? 대체 얼마나 사격 기술이 뛰어난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점 보이면 그렇죠. 좋아요. 나이스. 그렇죠. 단발을 더 잘 쏘시는데요. 아까 전에 저 동그라미 원을 중심으로 쐈는데 네. 이번에는 저 검정색 기둥 예. 저거를 보고 쐈어요. 옆에 거 써요. 이제 옆에 거. 오케이, 한 번 더. 슛. 오케이. 클리어. 조준은 된다니까. 넘어뜨리셨네요. 빙고. 허준 변호사님 보고도 지금 제가 입을 못 다물고 있어요. 원래 운동신경이 뛰어난 분이셨어요? 전혀 아니었대요. 어허. 본인도 운동하기 싫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인데 근데 저 김민경 씨가 저렇게 운동 재능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저걸 발견하는 과정도 진짜 어쩌면 저렇게 드라마 그러니까요. 같을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한 게요. 어허. 출연 중이던 한 프로그램 기자회견에서요. 네. 운동을 주제로 한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할 대상을 뽑는 복불복 게임을 진행을 했어요. 어허. 심지어 이 유튜브 콘텐츠 이름도 시켜서 한다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하필 이 김민경 씨가 당첨이 된 건데 네. 당첨 방식이요. 이제 4개의 책상에 놓인 4개의 아령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령 하나가 책상에 딱 붙어 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뽑는 사람이 이제 억지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방식이었는데 아하. 근데 김민경 씨가 그 아령을 골랐는데요. 네. 아령뿐만 아니라 그 책상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그냥 통째로 다 들어올리는 괴력을 발휘를 한 대박 겁니다. 사건.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네. 근데 이제 막 고구마 캐듯이 엄청난 재능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유튜브 프로그램 통해서 처음에는 헬스에 도전했는데 필라테스, 골프, 축구, 종합격투기, 야구 이르기까지 정말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에 도전하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도전하는 종목마다 선생님들이 나 진짜 이렇게 하루 만에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 진짜로요? 진짜 이거 너무 엄청난 재능이다. 그러면서 깜짝 놀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하. 근데 지금의 김민경 씨가 그냥 된 게 아니래요. 진짜 곁에서 김민경 씨를 지켜봐 오신 분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스포츠 선수로서 잘 해낼 수 있을지 좀 그 감독으로서 의구심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년 동안 이제 선수들과 훈련하는 거 이제 보면서 열심히 하니까 마음이 좀 열리고 이제 실용 사격 선수로서 이제 뭐 많이 혼내기도 하고 훈련도 더 강하게 시키면서 이제 인정하게 됐고 대표 선발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좀 운동신경이 좀 있는 걸 알았는데 그걸 좀 잘 더 좀 특화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뭐 집중력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민경님이 주로 그 스케줄이 있으셔서 야간 훈련 쪽으로 오셨는데요.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오실 때 항상 선수들을 위해서 음료 같은 것들도 챙겨주시고 막 분위기 메이킹도 하시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셨고 근데 또 사격하는 순간만큼은 또 집중해서 연습하는 모습에 진짜 놀랍고 멋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인성까지 갖췄네요. 아니 인성 좋은 거에 여러 예능 프로그램 통해서 좀 어느 정도 감은 잡았는데 이런 운동신경까지. 근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것 같아요. 고자랑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김민경 씨 스스로도 운동을 접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했었나? 이렇게 하고 또 새로운 것을 클리어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취감이란 단어가 김민경 씨를 대표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여성의 운동이라는 건 사실 미용 목적이 치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운동을 해도 저는 근육 생기는 건 싫어요. 살 빼는 것 쪽으로만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나도 어떤 미션을 클리어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는 진짜 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게
게 김민경 씨를 통해 가지고 많이 지금 확산이 됐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저쪽이랑 안 맞아라면서 뚱뚱하니까 난 못해 이런 인식을 전환하는 롤 모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민경 씨에 대한 응원 글에서도 언니 때문에 저도 필라테스 할 수 있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지금은 이제 자기의 만족을 위한 나의 성취를 위한 운동으로서의 여성 운동의 새로운 전환점 롤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브랜드에서도 그 이미지를 차용해서 모델로 발탁하는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부터요. 당장 저부터도 이런 표현 안 쓸게. 운동뚱 안 써야겠어요. 왜냐면 물론 본인도 저 표현에 대해서 뭐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남을 기분 좋게 해 주실 요량으로 운동뚱 인정하셨겠지만 지금 보니까요. 운동천재! 오늘부터 운동천재 김민경 씨의 앞으로의 또 태극마크에 달고 나서의 활약 뉴스파이터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집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MZ세대 롤모델 최나페. 아니, 새롭게 등장한 뭐 연예인 이름, 최나페 씨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허지연 변호사님. 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어허. 근데 요새 MZ세대들은 다 안다고 합니다. 어머! 최백호, 나훈아, 패티김. 그런데 MZ세대들이 아, 그러게 최나페. 네. 아하. 근데 이 세 분이요. MZ세대들의 아이돌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어허. 나이만 나열해봐도 최백호 씨가 73살 막내고요. 73살이 막내입니다. 그리고 나훈아 씨가 76, 어머. 패티김 씨는 85인데 어머, 대박 사건.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나 MZ세대들이랑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최백호 씨가 최근에 이 MZ세대들의 대표 아이돌 지코 씨와 협업을 해서 신곡을 또 냈습니다. 허허. 지코 하면 또 MZ세대 대표 아이콘 가수잖아요. 허허. 그리고 또 나훈아 씨도 질 수 없습니다. 활발히 콘서트 활동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몇 달 전에 발표한 EDM 댄스곡 체인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MZ세대들 사이에서 밈이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막 회자가 되면서 열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패티김 선생님은 이 젊은이들의 상징이죠. 청바지에 이걸 두르고 화려하게 컴백을 했는데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 잠시 짚어드리고요. 먼저 지코 MZ세대 분들이야 지코 하시겠지만 시청자분들 또 어르신분들은 뭐야 지코가 석자야 뭐야 그 지코인가 하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 보여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찰나의 순간 여러분의 낭만은 오늘도 안녕하신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저 모든 게 두려웠던 날 한숨조차 힘겨웠던 날 지금 이 순간도 나의 빛나는 찰나여 이미 지나버린 찰나여 나의 영원한 찰나여 지금 빛나는 최백호 씨 뵐 때마다 노래하는 시인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하지금 평론가님 여기에 지코 씨의 내레이션이 가미되니까 와 효가 100배입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지코 씨가 네. 70대 최백호 씨하고 협업을 한 건데 최백호 씨가 이번에 새 앨범을 냈거든요. 그 새 앨범의 신곡이 바로 조금 전에 들으신 그 찰나라는 노래고 앨범의 타이틀도 찰나인데 네. 본인의 20대부터 70대까지 인생의 모든 소중했고 아팠던 그 찰나들을 이 앨범에 담았다라고 했는데 네. 최백호 씨의 노래 소울, 영혼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영혼이 담긴 노래는 장르와 세대를 초월하기 때문에 누구랑도 협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찰나 그 앨범 같은 경우에 정미조 씨, 타이거 JK, 지코 씨, 정승환 씨 등등등 선후배 가수들하고 두루두루 협업해서 그렇게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냈는데 네. 최백호 씨가 계속해서 지금 음악에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타이거 JK 씨하고 작업을 하면서 힙합을 들었는데
좋더라. 흥미가 생겼다라고 네. 하면서 앞으로 타이거, JK, 다이나믹 듀오 개코 씨 다 함께 힙합 앨범도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코짜 후배들 좋아하나요? 지코, 개코. 농담입니다. 자, 최백호 씨 사전에 없는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때가 늦었다. 이 표현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최백호 씨 같은데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한 곳이 피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꿈이었을까 어디만큼 왔는지 문을 열고서니 찬바람만 스쳐가네 바람만 스쳐가네 멀리 하늘 보며 가파른 길 만나면 시간이 걸려도 성난 바람이 불 땐 내가 너를 잡을 테니 제 얘기는 그냥 걷어치우고 계속 음악만 듣고 싶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백성원 변호사님, 진짜 최백호 씨 목소리 이 가을과 정말 잘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거든요. 최백호 선생님 굉장히 팬인데 저 최백호 선생님 분위기를 똑같이 낼 수 있는 가수가 전 세계에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 독특함 그리고 아까 낭만에 대해 딱 들으면 못 땡기세요. 난 그 말 못해 진짜 두 글자 쏟자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땡기죠. 제 생각에는 2030 젊은 층한테도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뭐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BTS 멤버 뷔 씨도 최백호 선생님 완전 팬이고 2017년에 발매된 바다끝이라는 노래를 팬들한테 추천하기도 했고요. 또 김호중 씨의 롤 모델이 최백호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아까 아이유 씨하고 같이 그랬죠. 노래 부르는 거 들으셨죠? 네. 그 2013년도에 나왔던 노래인데 아이유 씨 아버님이 최백호 선생님 또 팬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아이유 씨가 이제 같이 한번 노래 저랑 하셔도 되겠냐 해가지고 나왔던 곡이 바로 지금 마지막에 불렀던 아이야 나랑 걷자였습니다.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최백호 씨의 노래 그리고 뭔가 스타일은 세대를 아우른다는 게 딱 느껴지는데 70대 중반도 훌쩍 넘긴 나이란 말이에요, 지금. 70대 중반 아닙니다. 어머, 그러면요? 73세, 70세를 겨우 넘긴 최나페 막내이시죠. 그래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뭐 화가로 열심히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정말 멋진 도전을 계속하고 하시는데 사실 최백호 씨가 가수 생활하면서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이 낭만에 대하여가 히트했을 때 나이가 45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마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미 철학으로 배신 것 같은데 이런 말 하셨어요. 뭐라고요? 70대에게도 사랑은 있다. 그래요? 많은 분들에게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인 것 같고요. 네. 70대에도 좋은 노래를 불렀으니까 앞으로 80대, 90대에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80대 최백호 씨가 부르는 노래는 또 어떤 감동을 그러네요. 줄지 기대가 됩니다. 저 보세요. 진짜 뭔가 멋스럽네요. 뭐 하나 이렇게 싹 그냥 스카프나 목도리 하나 걸치신 것 같은데 정말 멋스러움 시참을 간지납니다. 그런데 자, 최백호 씨보다 이제 이분은 더 형님이에요. 그런데 정말 지금도 여러 가지 음악적 도전을 하면서 젊은 층 사이에 열광적으로 팬층이 넓어지고 있대요. 누군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짱 한번 뜨고 싶다 우프다 인생아 모든 것이 아름다워 사랑하는 어머니가 곁에 있기
어머, 구자룡 변호사님 무슨 온라인 게임 광고 또 스타워즈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근데 뮤직비디오인데 네. 나훈아 씨의 변신은 정말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55주년 기념 앨범에 자작곡을 넣었는데 심지어 EDM 장르로 자작곡을 냈고 어허. 그 분위기에 맞는 뮤직비디오도 전 굉장히 파격적인 형식이잖아요. 보통 모든 걸 다 이루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추억팔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사실 충분하실 텐데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하신다는 게 너무 놀랍고 네. 몇 년 전에 단독 콘서트 이제 특집 방송을 봤었거든요. 그때 네.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내려올 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서 제가 그때 뭉클했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놀라울 뿐만 아니라 나훈아 씨는 내려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려오실 틈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영상도 젊은 층에게까지도 굉장히 또 히트를 해가지고 인터넷에서도 와 이런 게 있구나라면서 이제 많이 영상이 이제 퍼졌고 이거 이제 체인지란 노래 따라하는 챌린지 영상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그래요? 인터넷에 밈으로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야, 저희도 이런 감흥을 받는데 젊은 후배 가수분들은요 정말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대요. 나훈아 씨 노래를 정말 많이 부르고 있다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타야 멀리 가두니 새봄이 오기 전에 잊어버렸나 고향의 물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 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 아니 리듬을 너무 잘 타지 않아? 나는 나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야. 물론 너도 믿었다. 눈물을 감추어야 눈물을 아껴요. 이별보다 더 아픈 게 외로움인데 뭉시러 길이 울때 그때 울어요. 귀엽네요, 진짜. 유화양이 있으니까 우리 K-트로트 금방 이루어질 것 같고 아마 무궁무진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 이런 생각 문득 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미 완성된 나훈아 씨를 지금의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노래 잘 부르는 가수 이렇게 기억하는데 정말 그걸 좀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좀 그런 건 없어요? 자료사진 같은 게? 조영남 씨가 네. 과거에 나훈아 씨 모습을 사진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그래요? 조영남 씨가 그 뭐 나훈아 씨, 조영필 씨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던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신인 시절부터 어머, 대박! 저 두 사람을 다 조영남 씨가 경험을 했다. 나훈아 씨가 2살 어리고 조영남 씨보다 조영필 씨는 5살 어리고 다 동생들인데 신인 시절부터 이제 교류를 하면서 네. 뭐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영남 씨 네. 내 기억 속에 나훈아 씨 훈이는 골프장에서도 술자리에서도 압도적으로 독한 놈이다라고 썼는데 네. 그러니까 골프도 압도적으로 잘 치고 네. 술도 압도적으로 잘 먹는다. 네. 그러면서 야 나훈아 네가 테스 형 하면 나오는데 나는 그냥 졌다. 훈아 형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음악이면 음악, 골프면 골프, 술이면 술 다 엄청나다. 근데 여기 좀 이해가 안 되는 뭘까요? 게 조용필 씨가 있는데 네. 조용필 씨가 끝이 없는 주량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런 조용필 씨하고 비교해서 나훈아 씨가 술자리에서 더 존재감이 강력하다면 주량이 도대체 얼마나 절대지존? 거의 무한대라는 건지 네. 이분이 참 놀랐습니다. 나훈아 씨 인기가도는 뭐 지금도 그 끝이 안 보이잖아요. 무한대요, 지금도. 그런데 그 인기 비결이 뭐 감히 뛰어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구자룡 변호사님? 나훈아 씨 콘서트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콘서트에서는 노래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나훈아 씨의 멘트들도 뭐 촌철살인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 노래와 노래 사이뿐만 아니라 노래 중간에도 그냥 멘트를 하세요. 제가 어릴 때 누워서 보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어허. 노래하다가 그냥 노래를 안 하시더라고요. 뭐지 그랬는데 방송사고 아니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팬한테 앞에 손 좀 잡아주이소 이러면 정말 너무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팬들이 열광하면서
아, 그냥 저분은 자체가 그냥 예술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걸 팬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 광클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피가 튀긴다 그래서 피클이라고도 하는데 그 항상 예매는 전쟁이다. 뭐 몇 분 만에 다 매진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훈아 씨 콘서트 티켓팅 경쟁률은 방탄소년단하고 거의 쌍벽이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허. 최근에도 이제 그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엄청난 팬들이 몰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보세요. 있습니다. 지금 3분 만에 매진됐는데 이게 3분이면 3시간도 빠를 텐데 3분 만에 아니 그러면 제 평생 진짜 가볼 수 있기나 할까요? 나훈아 씨 콘서트를 백성문 변호사님. 아 근데 또 나훈아 씨 같은 경우 내년에 또 콘서트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호. 많은 팬들이 또 걱정을 하시는데 그러네요. 저는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6월에 이제 부산에서 콘서트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년 공연을 장담 못하겠다. 나는 박수 칠 때 떠날 거다. 세상에. 아, 난 저 밑에 말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 나이 치고 노래 참 잘 부르네. 이런 야. 소리가 제일 싫다. 그러니까 최고일 때 내려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혹시 내년에 갑자기 공연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이번에 콘서트에서 첫 곡 테스 형부터 시작해서 갈무리까지 22곡 혼자 전부 다 열창했고요. 그리고 아까 체인지 노래 있잖아요. 체인지 그건 마이클 잭슨 같은 차림으로 직접 춤도 추면서 노래하고 네. 아까 맞짱 아까 그 네. 맞짱 그 관련해서는 살아있는 말을 타고 나와서 또 노래까지 부르면서 2시간 반 이상을 혼자 완벽하게 콘서트를 다 마쳤는데 아직은 나이치고 잘 부른다는 소리를 듣기에는 한참 이르십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롭게 변모하는 나훈아 씨. 지금도 나훈아 씨가 받을 박수는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 무대에 계속 오르셔도 될 것 같아요. 멋지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분은 정말 박수 칠 때 떠나셨던 분입니다. 은퇴 선언 당시에 그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0살까지 산다면 100살까지 노래하고 싶죠. 그러나 노래를 하는 가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정상 자리에서 노래를 잘할 때 그만둬야 된다는 것이 저의 철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많은 팬들이 그동안 응원해주고 후원해주시고 성원을 보내셨어요. 그분들은 너무나 서운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많으시겠죠. 그러나 마무리를 멋지게 잘해야 된다는 것이 저 패티킴의 스타일입니다. 쓸쓸한 거리를 지나오라면 어디선가 부르는 듯 당신 멋짐. 지금 봐도 멋진 폭발입니다. 허준 변호사님. 정말 저 때 당시 기자회견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 때 진짜 영원한 디바라고 왜 패티김 씨가 저렇게 불리는지 알 수 있겠다 싶을 만큼 정말 자기 스타일로 끝까지 대중을 매료시키면서 떠나셨어요. 네. 그런데 네. 이 패티김 씨가 10여 년 만에 활동 재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방송에서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어머, 그래요? 네, 후배 가수들이 패티김 씨 명곡을 재해석해서 부르는 음악 프로그램 녹화 자리에 이제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최근 이 피겨킹 김영하나의 그분이죠. 이 고우림 씨가 속한 이 포레스텔라를 비롯해서 박기영 씨, 옥주현 씨, 조명섭 씨 등이 이 녹화에 함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지금 나오는 화면 한번 보세요. 패티김 씨 패션이요. 장난이네요. 정말 저거는 저도 소화하기 힘들 정도의 너무나 세련되고 도시적이고 예전 전성기 때 이미지 그대로의 패션이에요. 호피 무늬 머플러에 청바지에 페도라까지 정말 딱 색깔까지 맞춰서 같이 쓴 모습인데 네. 저걸 진짜 정말 저기 85의 패션 감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85이요? 네, 정말 누가 85이라고 믿겠어요. 어허. 그런데 또 스타로서의 자기 관리하는 모습도 너무 철저하게 또 여전해서 더
팬들이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샘솟을 것 같은데 네. 취재진들이 마스크 벗고 한번 포즈 좀 취해달라 얼굴 보고 싶다 했더니 목소리 관리 때문에 마스크는 벗을 수 없다라고 양해를 구하면서요. 팬 서비스도 잊지 않았던 게요. 쓰고 있던 페도라를 벗었더니 눈부신 백발이 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굳이 검은색으로 다시 염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멋있습니다. 멋집니다. 85이랍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도 이 자태를 보세요. 꼿꼿합니다. 어떻게 건강 관리할까 궁금합니다. 이 패티김 선생님, 저는 네. 솔직히 멋있는 언니라고 불러도 될 아하. 정도로 젊으신데 자기 관리 굉장히 철저하신 걸로 유명합니다. 70대 때 은퇴하시면서 기자회견장에서도 밝힌 적이 있는데 이분이 평생 배부르게 난 밥 먹어본 적이 없다. 아이고. 그러니까 식단 조절도 철저하고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네. 수영 1,500m 쉽게 하고 매일 4km에서 5km 걷고 그리고 열심히 몸매를 관리한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본명이 김혜자신데 나 김혜자가 패티김을 위해서 80% 희생하면서 살아왔었다. 즉 이 스타로서 많은 팬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어도 지금 당당하고 멋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거 대스타들이 지금의 MZ 세대를 홀딱 반하게 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패티김 씨가 10여 년 만에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화제가 되면서 네. 인터넷에 여러 가지 방청 후기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패티김 씨의 대표곡을 모은 리스트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MZ 세대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요계가 크게 두 갈래로 이제 두 기둥이 있는데 트로트라는 기둥이 있고 서구적인 음악이라는 기둥이 있거든요. 그 트로트 계열에서 제일 이제 대표 주자가 이미자 씨, 나훈아 씨고 서구적인 계열에서 쭉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맨 앞에서 나오는 분 중에 한 분이 패티김 씨거든요. 그 음악 자체가 서구적이니까 MZ 세대가 딱 들었는데 옛날 노래인데 트로트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 좀 신선하게 듣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많이 공감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세대를 반하게 한 패티김 씨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사모해 당신을 사모해 장미꽃이 피오기를 기다리듯이 당신을 사모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우리 가요계에서 여가수 최초, 한국 최초란 타이틀을 늘 달고 다녔던 패티김 씨. 앞으로는 또 어떤 최초란 수식어로 여러분 앞에 공개가 될지 나설지 한번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짐입니다. 자, 바다 건너 해외 여러 소식 좀 짚어볼게요. 영국이 좀 시끌시끌하답니다. 허지연 변호사님. 그러게요. 최근에 미술 작품들에 뭐 토마토 스프, 감자 이런 거 던져대더니 이제 사람한테까지 뭘 던졌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시민들 환호를 받으며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국왕으로 즉위한 찰스 3세 모습인데요. 네네. 악수 나누면서 분위기 화기애애한데 방금 보셨어요? 툭툭 뭐가 날아오죠. 달걀이에요. 다행히 맞지는 않았지만 지금 때 아닌 달걀 수동에 찰스 3세 깜짝 놀라서 황급히 자리를 뜨는 국왕의 모습인데요. 어머. 달걀 던진 범인은 곧 경찰에게 체포되었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대체 무슨 난리입니까? 아니 지금 저게 날달걀이었어도 저게 정통으로 맞으면 진짜 아프다고 하고 진짜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진짜 저 겁없는 사람 대체 누굽니까? 구자령 변호사님. 네, 요크대에 재학 중인 23살짜리 청년으로 알려졌는데 멸종저항이라는 환경보호 단체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과격단체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인 환경보호를 위한 각국의 조치를 해라라고 요구하면서 그거를 관철될 때까지 나는 이런 과격 시위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5번 이상 이런 시위를 통해가지고 체포됐던 전력이 있을 정도인데 환경을 지키자면서 왜 법질서는 안 지키는 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죄가 결국 가벼운 죄는 아닐 것 같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일단 뭐 영국에선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체포가 돼서
전날 밤 10시에 일단 보석으로 이제 석방이 됐다고 하는데 석방 조건이 있습니다. 찰스 뭘까요? 3세에게 500m 이내 접근하지 않기. 우리나라 뭐 접근금지 명령이랑 비슷한데 두 번째 게 좀 재밌는데 뭘까요? 공공장소에서 계란 소지하지 않기. 하하. 근데 이제 문제는 계란을 집에서 먹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식료품을 사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결국 그 조건은 뺐다고 합니다. 네. 이게요, 최근에 이제 이런 환경단체의 이런 극렬 행동, 과격 행동이 막 빈번하다 보니까 여론도 나빠지고 있어요. 그 의도는 좋지만 수단이 과격해지고 폭력이 동원된다면 결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자성론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니까 이 부분도 한번 환경단체 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애 처음은 뭐든지 기억에 남잖아요. 전현평당 생애 처음으로 뭘 했을 때 제일 기억에 남을까요? 뭐 많은 분들이 다 하겠지만 해외여행 가기 전에 참 설레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런데 튀르키예에 있는 한 여성이 세계 최장신 2m 15cm. 어머. 어떻게 보면 참 부러울 만한 키이지만 이 키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튀르키예 항공에서 준비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선물이 있다라고 하죠. 어허.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여성이 누워 있습니다. 여기 구름 위를 아는 비행기 아닙니다. 비행기네요, 진짜. 보통 비행기 누워서 타려면 비즈니스석 해야 되는데 네네. 아니죠. 이분의 사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방금 소개해드렸는데 이 여성 키가 너무 크다 보니까 비행기를 탈 수 없었는데 어머, 이분이에요. 튀르키예 항공에서 이 여성을 위해서 이코노미 좌석 6개를 비워서 특수 침상을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덕분에 처음으로 미국 여행을 이 여성이 떠나게 되었는데 표정 보면 정말 설레고 행복해 보입니다. 지금 저렇게 누워서 가는군요, 세상에. 참 진짜 표정만 봐도 보세요. 설레고 좀 감동받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이 설렘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 네네. 이 여성이 과도한 성장을 유발하는 희귀 증후군인 이 위버 증후군을 알아서 저렇게 큰 키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휠체어 주로 타야 되는데 네. 그리고 보행기를 이용해서 직접 걷는 짧은 거리만 그럴 수 있대요. 그래서 네. 처음 비행기를 타게 된 건데 이런 질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웹개발자로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위버 증후군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일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기네스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남들과 다른 모습에 본인도 불만이 있고 또 불평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긍정의 마인드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eing different is not that bad. It can make you achieve the things you have never imagined before. I personally believe that someone can turn their disadvantage into an advantage for themselves. Accept yourself as who you are and be aware of your potential and do your best. 그러네요. 진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 상황을 긍정의 마인드로 이겨내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분의 생각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